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여행 다니며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들. 국내 B도시에 여름 휴가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 막힘과 열기 짜증과 소중한 나의 휴가를 고속도로에서 헌납할 수는 없었기에 전날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요. 한참을 내려가다 좋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마치 운전은 하고 있지만 남이 운전하는 차에서 옆에서 앞만 보고 가는 느낌. 동의하실진 모르지만 저는 지금 내가 졸음운전 중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허름한 휴게소에서 쉬다 가려고 진입을 했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차는 듬성듬성 있고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더라고요. 좀 꺼림칙한 느낌도 들고 타지에 와서 긴장도 되고 해서 그나마 차들이 밀집돼 있는 화장실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급한 소변을 해결하고 앞에 나와 의자에 앉아 흡연을 하는 중에 제 차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외국인 두 명이서 앞유리에 기웃거리더라고요. 순간 주차하다가 긁었나? 라는 생각에 다가가려 했는데 한 발씩 다가갈수록 서로가 마주보면서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차가 아닌 양 살짝 우측 쪽을 바라보면서 내 차는 저쪽이지 그럼그럼 하면서 걸어가는데 제 차 주변에 있던 차들에서 한두 명씩 내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머릿속으로 숱한 범죄 기사와 영화 장면이 떠오르고 후들거린 마음을 붙잡고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창밖을 조심히 살피고 직원분에게 밖에 외국인들 있는데 무섭다. 혹시 모르니 알리바이라도 남긴단 심정으로 상황 설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차 주변에 있었던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바들바들 떨다가 차로 전력 질주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가장 큰 공포감을 느꼈네요. 이번에는 외국의 B도시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홀로 지인을 만나러 작은 시내를 걷는 와중에 분명 남자인데 여자처럼 꾸민 분이 자기도 한국인인데 길 좀 묻겠단 겁니다. 저녁 시간이었기에 식당을 묻는가 싶어서 저도 여기 처음이라 잘 몰라요.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휴대폰으로 구글맵 좀 켜달라며 팔목을 잡고 비트는데 힘도 분명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고 무섭기도 해서 뿌리치며 죄송합니다 하고 연발하며 돌아섰는데 그대로 제 등에 주먹을 내리꽂더라고요. 서너대 후려치더니 현지어로 욕하면서 갔습니다. 트랜스젠더에 의한 강력 범죄가 기사에 자주 나오던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하차를 원해서 계산을 하려는데 지인 포함 2명이었는데 둘이 탔으니까 요금도 2배로 지불하라며 어거지를 피운 겁니다. 싫다고 하면서 정상 요금만 받으라니까 엄청 뭐라 현지어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마자 주변에 있던 현지인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2배를 지불하고 신속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현지 클럽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두 여자를 만났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또 남자이기에 헛된 사심 없이 밥이나 먹고 찢어지자 했습니다. 클럽에서 맥주도 2잔 얻어먹었고 배고프다고 나가자던데 같이 호텔을 가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한국 음식 완전 잘하는 유명 맛집을 안다며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위치를 물어보니 호텔에서도 멀지 않고 또 한국 음식도 너무 먹고 싶던 시기였기에 망설임 없이 앞장서라 했습니다. 승강장 쪽에 걸어 나와서 담배 하나 피며 저는 술 기운을 떨치려 구글맵으로 위치 검색을 했고 그의 여성분들은 택시를 불러오겠다 하더라고요. 잠시 뒤 차가 하나 제 앞에 서고 창문이 내려가더니 그 여자가 타라고 손짓을 열심히 하길래 타려고 다가갔습니다. 근데 동행 중이던 지인이 말하길 택시가 왜 미터기가 없냐? 라고 하길래 뭐지? 하고 살피니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반 세단 차량인데 순간 또 알 수 없는 제 육감이 타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통행인 그 도로 특성상 바로 진행 방향 반대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터널 공사장. 알바로 인력 사무실에 갔다가 난생 처음 터널 공사에 가보게 되었어요. 철로로 이용할 터널 공사였는데 터널 자체는 완성되어 있고 바닥에 레일을 설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경험 있는 인부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그다지 힘든 건 없지만 터널 내부라 헤드라이트 없이는 사람 분간도 못하는 곳이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용 터널과는 다르게 철로용 터널에는 조명이 없어요.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기차라서 내부가 어두워도 사고 날 일이 없으니까요. 오전 중에는 일도 생소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문제는 오후였습니다. 길이는 4km가 넘는 공간이지만 레일만 설치하는 공사다 보니 시공업체가 한두 군데뿐이었고 그 긴 공간의 작업 인원은 20명도 안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업하는 지역은 입구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었어요. 사실 반대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라 작업할 때 별 감정도 없는 공간입니다. 헌데 사람을 싣고 가는 트럭을 놓쳐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초반 2km 지점까지야 드문드문 사람도 보이고 구간마다 작업하는 소리도 들려서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걸어갈 만했어요. 하지만 그 지점을 넘어 3km 가까이 가다 보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터널이 완전한 일자가 아니다 보니 양쪽으로 입구가 안 보이는 구간이 발생하거든요. 오로지 제 헤드라이트에서 비추는 빛이 벽을 반사해서 보이는 곳 말고는 절대적인 암흑이었고 5분간 사람 한 명 마주치질 못하다 보니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작업 소리 말고는 소리가 전혀 안 나는 혼자만의 구간이었습니다. 전방이나 후방이나 엄폐물도 없이 쭉 뻗어있는 암흑 공간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 나올 것 같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25분간의 혼자만의 터널 탐험을 마치고 작업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다들 흔히 있는 일이었는지 왜 차 타고 안 오고 혼자 힘들게 걸어왔냐는 조선족 직원의 말만 듣고 뒤늦은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간의 패닉은 뒤로 하고 일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4시 반, 해가 지는 데다가 비가 오던 날이라 구름까지 껴서 터널 밖은 벌써부터 빛이 적어졌습니다. 같이 걸어가던 조선족 직원이 뒤처진 중장비 기사가 뭐하는지 안 온다며 다시 돌아갔고 혼자 남겨진 저는 기다리는 동료들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조선족을 기다리지 못하고 퇴근 준비하는 동료들이 있는 입구까지 혼자 걸어가야 했었죠. 가다 보면 태우러 오는 차라도 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 때문에 집에 못 가고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하면 미안해서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끝나 인적도 없고 작업 소리도 안 들리는 터널 내부에서 저 혼자만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걸어가야 했던 시간은 결코 만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종종 걸으며 뒤를 돌아봐야 뒤에 있던 사람들은 합류할 생각을 안 하고 온통 암흑에 소리조차 없는 혼자만의 걸음은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오히려 처음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겪었던 일이 다시 일어나자 불안감이 더 커졌거든요. 아무리 걸어봐야 사람도 빛도 소리도 없는 상황은 쓸데없는 망상만 불러올 따름이었습니다. 뒤에서 이명은 들려오고 앞에 보이는 입구에 빛은 바늘구멍만 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나서 5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도 돌아가지도 나아가지도 못할 상황은 저의 걸음을 재촉시켰지만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계와는 다르게 체감 시계를 마비시켜 갔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입구의 빛이 제 몸을 덮을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단순히 어두운 밤에 혼자 걷는 것과는 이질적으로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전도 없는 시시한 이야기였지만 제가 느낀 공포감은 놀라웠습니다.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일인데 스스로 움츠러드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